안녕하십니까. 부산 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 파트를 맡고 있는 윤병우 과장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 말을 잘 못 듣거나 아니면 주위의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감지하기 못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난청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시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력 검사를 이비인후과에서 하게 되고, 그 청력 검사라는 것은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얼마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의 능력인데, 그것을 주파수별로 측정하는 검사이고, 보통 30dB보다 작은 소리를 못 듣게 되면 난청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큰 40dB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 비로소 사회적 생활 능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이런 일반인들의 대화는 60에서 70dB의 소리 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의 대화가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내가 느꼈다 싶으면 이미 심각한 난청이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난청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누구나 난청이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연로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귀가 유난히 밝으신 분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이가 많아질수록 난청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참고로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난청은 노년성 질환 중에서 관절염, 고혈압, 심장질환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질환으로 되어 있고,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는 환자 수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약 38%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대화하는 데에서의 실패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대화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고,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줄게 되겠죠. 당연히 일반 사회생활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겠고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고, 또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의 청각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는 모두 안쪽 귀, 즉 뇌이의 달팽이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외유모 세포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세포가 소리 진동에 대해 잘 반응해야 청력이 좋은 것인데, 그 감수성이, 즉 외유모 세포의 감수성이 시간에 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난청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수성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별로 청력이 다른 것인데요. 이 외유모세포의 감수성은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개개인의 식습관이나 소음 노출,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에 있어서는 담배, 술, 머리의 외상 이런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여성에 있어서는 약물 복용 등이 특히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난청이 발생하는지 유무는 부모님으로부터 난청에 유리한 유전자를 타고났는 것과 또 후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요인들을 잘 관리하였는지 그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이 떨어진 외유 모세포의 감수성, 이거를 민감도, 이런 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약물이나 수술적인 치료는 현재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그러면 난청인에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보청기 치료가 되는데요. 즉, 난청인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자연의 소리를 키워서 귀에 넣어주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이제 우선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40dB에서 70dB, 앞서 60에서 70dB이 저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소리 범위라 그랬는데, 40dB에서부터 70dB까지의 난청을 보이시는 분들은 보청기 사용이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환자를 보다 보면 같은 청력 수준을 보이는 분들에게 똑같은 보청기를 씌워드려도 그 만족도는 모두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께서는 보청기도 한 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이제 계속 쓰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보청기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제 경험을 보면 쓰시는 것 같고요. 보청기 제조회사와 판매 회사가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한 회사 안에서도 제품의 크기와 부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존재합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서 천차만별이 있는데요. 대체로 크기가 작으면 이제 미용상으로 덜 표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무조건 또 크기가 작다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이제 귀 속에 넣는 보청기, 크기가 작은 보청기는 미용적으로는 우수할 수 있으나 소리가 들어오는 출력이 결국 환자가 듣게 되는 소리의 출력이 작아질 수가 있고 보청기 착용감이 크기가 큰 제품에 비해서 무조건 좋다고 또 볼 수는 없지요. 그리고 뭐 부가 기능이 많은 제품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부가 기능이 적은 제품을 베이직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보통 프리미엄과 베이직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프리미엄 가격에 기능이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베이직 제품이 올해 가격 대비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인공아우는 이제 난청이 심해서 보청기의 증폭 능력으로도 청력 개선이 좋지 못할 것이다, 충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 하게 됩니다. 기준으로 얘기하면 양측의 70dB이 넘는 난청인이 대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경우 기준만 맞으면 기계 1개까지는 또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요. 앞서 난청과 동반된 문제, 치매라든지 이런 거에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필요하신 분들은 수술 및 착용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식형 청각 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양쪽 귀 중에서 편측에 난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중이염 등과 관련되어 있는 혼합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골전도 청각 재활기기라는 기구가 이제 현재적으로 많이 수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40에서 70dB의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을 만큼의 청능 수준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인공중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식형 청각기기도 이제 새로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음량 기기들을 남용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청각에 나쁜 영향을 최근에는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기기들을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청소년들이나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는 나빠진 청력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젊을 때부터 잘 관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이과학회에서는 개인용 음량 기기의 볼륨을 60%의 이하의 볼륨으로 60분, 즉 1시간 이하의 시간만 하루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0%보다 조금 더 50%, 40% 이렇게 작게 사용한다면 조금 더 사용을 더 60분보다 길게 하여도 맞춰도 되는 문제이고요. 예,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성모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산 성모병원 이비인후과는 이제 귀, 코, 목 파트별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처럼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추어서 전문적이고 최신 지견에 맞는 진료를 매진하고 있고요. 가장 업데이트되어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그 지식에 따라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병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그 순간에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가 저희들의 지식으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